지역사회의 특수성, 뭐가 차이가 있느냐? 그럼 지역사회 통번역은 뭐가 다르냐? 일단 통역에 참여하는 행위자, 생산자, 통역사, 소비자, 최소한 3인 이상의 상호작용을 전제로 한다. 그 무슨 소리냐면요. 국제회의 통역은요, 사실 통역사와 A 지역, A 국가 또는 뭐 B 회사 이렇게 해서 하나의 테이블 안에서 협상과 회의를 진행을 하게 되죠. 그런데 여기는 지역사회 통번역은요, 의사소통이에요. 의사소통. 같이 의견을 존중하고 같이 이 상황을 공유하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상호작용이 필요하더라. 생산자와 소비자의 역할은 대화 중에 수시로 바뀌더라. 일반적으로 통역사가 A에서 B로 통역을 해주고 한방향적인 통역을 하고 또 다른 통역사가 B에서 A로 통역하는 이런 회의 통역이나 국제 통역이 아니고요. 하나의 A라는 통역사가 이 오른쪽 방향, 왼쪽 방향. 다 A, B, C, D니까 이상하네요. 만약에 뭐랄까요? 예. 동그라미 통역사가 A 언어를 B 언어로 또 B 언어를 A 언어로 하는데 모두 관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산자 소비자의 역할이 수시로 계속 바뀐 거죠. 샌더가 리시버가 되고 다시 리시버가 샌더의 역할이 돼서 샌더가 다시 리시버의 역할로 바뀌고 이렇게 서로 역할을 교환하면서 하더라. 대화의 가장 기본적인 형태의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다만 샌더와 리시버 두 명만 있는 게 아니라 통역자가 가운데서 있는 삼각형 모양으로 계속 샌더와 리시버가 바뀐다는 거죠. 통역사는 계속 있는데. 지역사회 통역은 통역 참여자의 사회문화적 배경이 뚜렷이 차이가 나타나고 통역 상황에서의 권력 구조가 심하게 비대칭을 보이는 등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게 무슨 소리냐? 지역사회 통역은요, A와 B가 서로 국가를 대표하거나 서로 자기 회사를 대표해서 나와서 협상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동등한 어떤 통역이 아니고요. 한 사람은 환자고 한 사람은 의사예요. 의사와 환자는 어떠죠? 사회적인 권력 구조가 완전히 다르죠. 환자는 의사의 말을 들어야 되는 사람이에요. 자, 경찰서에 가면 어때요? 경찰과 범인으로서 또는 피의자로서 잡혀온 사람의 관계는 어때요? 역시 동등한 관계가 아니죠. 전혀 다른 관계죠. 법정에 갔어요. 법정에 가면 피의자와 검사, 피의자와 변호사 어때요? 역시 관계가 동등한 관계가 아닙니다. 전혀 힘의 균형이 무너져 있는 상태의 통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회사 통역과 국가 간의 협상의 통역과는 전혀 다른 상황이라는 거죠. 여기서 말 한마디가 이 사람이 감옥에서 몇 개월, 몇 년을 더 살 수 있는 역할을 할 수도 있는 거죠. 자, 권력구조 차이가 심하게 비대칭을 보이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여기에서 통역사의 역할은 어떤 걸까요? 여기서 통역사의 역할은 상호작용 상호작용 가운데 중점적인 연계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어디에서요? 의사와 환자의 권력구조의 중간에 위치해서 그 권력구조의 어려움, 그 권력구조에서 환자가 느끼는 소통의 어려움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역할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이렇게 동등한 자리에서 회사끼리 또는 국가끼리 자기의 주장을 주장하는 그런 통역과는 전혀 다른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걸 이해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역사회 통역의 특성을 좀 살펴보면요. 통역사의 상호작용 및 통역사의 이해한 상호작용이 어때요? 생산자와 소비자 사이에서 계속 어떻게 해요? 생산자와 소비자의 사이를 메꿔줘야 돼요.
A에서 B로, B에서 A로 일방적으로 전달의 목적이 아니라 사실은 여기를 마치 재봉질하듯이 양쪽을 연결시켜서 서로 차이가 많이 날 때는 그 차이를 채워주는 역할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게 누구의 역할이에요? 통역사의 역할이 된다는 겁니다. 자, 3자 모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진멜의 3자 모델은 최소 사회 단위를 양자 관계로 보았으나 서로의 책임이 분명하고 상호 의존 관계에 있는 양자 관계는 제3자가 개입하면서 그 구조 양상이 크게 바뀌게 된다.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역 사회에서 우리도 의사를 만나죠. 그냥 또 통역이 없이도 지금 여러분들은 한국어로 의사를 만나죠. 그렇죠. 의사와 나는 환자의 관계로 만나요. 그러면 그와 나와의 양자의 관계예요. 사회적으로는 항상 양자의 관계가 만들어지게 돼 있어요. 근데 사회적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할 때는요, 항상 뭐가 있어요? 권력 관계가, 사회에는 권력 관계가 항상 존재합니다. 하다못해 집주인과 세입자의 관계도 권력 관계예요. 남자와 여성, 남성과 여성도 권력 관계예요. 자, 이렇게 사회적 관계는, 모든 사회적 관계는 권력 관계가 들어있는데, 이 권력 관계에 누가 들어와요? 통역사가 들어온다라는 것은 이 권력 관계가 무너질까요? 유지가 될까요? 이 권력 관계가 새로운 국면으로 변화하는 거예요. 자, 3자 관계에서 3자는 중간자가 될 수도 있고요. 중간자로서 어떻게 해야 돼요? A와 B를 메꿔주는 공평한 사람이 돼야 되겠죠. 공정한 중재자가 돼야 될 수도 있고요. 또 어부지를 얻는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A의 내용도 알고 B의 내용도 알기 때문에 내가 모든 걸 다 컨트롤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또 분열시키고 정복하는 자의 역할을 할 수도 있어요. 이 둘을 다 물리쳐 버릴 수도 있어요. 이 판을 깨버릴 수도 있어요. 자, 통역사라는 것에서 통역사의 윤리라는 걸 아세요? 통역사의 윤리에 들어보셨어요? 번역사보다 통역사에게 요구되는 가장 중요한 도덕성이 통역의 윤리예요. 통역의 윤리는 뭐냐? 양심에 어긋나지 않아야 된다는 거고요. 개인의 정보를 절대 발설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고, 또 하나 제일 중요한 거, 통역을 통해서 이익을 추구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3대 기능은 통역사의 윤리 강령에 들어있어요. 자, 왜냐하면 바로 3자 관계가 되기 때문에 3자로서의 한 사람의 역할, 이 통역사의 역할은 둘의 이야기에 어느 한쪽에 편을 들어서 무게추를 바꿔버릴 수도 있고, 또 둘을 대상으로 내가 어떤 이익을 추구할 수도 있고, 둘을 모두 분열시켜버릴 수도 있다라는 그런 특수한 관계에 놓인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여행 갈 때요, 셋이 여행 가면 절대 안 돼요. 셋이 여행 가면 반드시 친한 둘과 친하지 않은 하나가 만들어져요. 차라리 둘이 여행 가서 싸우고 하나하나 떨어지는 게 낫습니다. 차라리 5이 가서 둘이 되는 게 나아요. 3이 가서 둘이 되면 그 한 사람은 여행을 할 수가 없게 되죠. 마찬가지예요. 3자 관계라는 이 모델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